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시나브로입니다. 오늘은 최근부터 심기 시작한 제 세 번째 돈나무, 이 세 번째 돈나무는 어떤 주식이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대차 주주님들 계시나요? 저는 현대차 EOB 주주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장성도 있고 주가 성장성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아서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왔었는데 요즘부터 최근에 조금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제 속을 썩이던 아이였거든요. 결국 안 좋을 때마다 버티고 모으고 하다 보니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물려 계신 주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풀 죽어 있지 마세요. 배당 투자자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차 EUB, 저도 아마 이 주식이 배당이 없었다면은 진작에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물론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112주 정도 조금 있는데 인간적인 수량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를 생각해서 꾸준히 모으고 보유해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배당의 관점에서도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주식이죠. 영상 시작에 앞서서 현대차 주주님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도 같이 재밌게 투자해보러 가시죠. 저의 첫 번째 돈나무였고 여전히 돈나무인 삼성전자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몇 년 전에 새로 심은 저희 제2 돈나무 SCHD였습니다. 물론 리얼티 인컴도 있지만 비중이 1, 2 돈나무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오랜만에 제 돈나무가 될 영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오랜 기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이 제 돈나무들이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라 항상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돈나무를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주가의 성장도 도모해 가면서 배당의 성장도 같이 도모해 가는 게 이게 저의 제1 투자 철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 기간이 1년, 2년, 3년, 5년 또 그 이상으로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배당까지 성장해 주면서 저는 현재 연 1,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배당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첫 배당이 10만 원도 안 되는 시절을 제가 지금 떠올려 보면은 그동안 나 진짜 열심히만 모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5년, 10년 더 꾸준히 한다면은 이렇게 노후 대비라는 것도 이게 절대 꿈은 아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장기 투자할 만한 돈나무들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는 단순히 수익 많이 낼 때까지 가지고만 있는다 이런 마인드로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의 이자율을 내가 올린다 이런 생각으로 꼭 접근해 주시면 더 편한 장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신기한 게 은행이자 높게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월세 받는 건물주들 이런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면서 배당률 높은 사람이나 배당 많이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심지어 저는 오피스텔 투자보다 이 배당 투자에 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투자가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안 해보고 틀린 말이에요. 이 단순 고배당주에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시더라도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면 비교적 덜 지루하고 상승장 때 또 같이 재미도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배당 성장주, 배당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자율은 남들이 횡보를 할 때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요즘 현대차나 EUB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옛날에 그 내연기관만 할 때 현대차는 어찌 보면은 단순 배당주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전기차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어찌 보면 배당 성장주로도 분류할 수가 있겠죠. 요즘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당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돈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근데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늦가기 학생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삼성전자보다 더 유명한 회사니까요. 맞아요. 전 세계 시총 1위 애플이란 주식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한 몇 주 전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1주 정도 계속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더 오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애플이란 주식을요, 과거에도 한 1년 2년 보유하고 또 수익 매도하고 또
1년, 2년 보유하다가 또 수익 매도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장기로 보유해 가면서 이 애플이라는 주식만큼은 저도 장기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20년 동안. 사이클이 안 좋아질 땐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모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저렴해져? 이건 당연히 고다! 이러면서 모아왔다니까요. 하지만 명실상부 이 애플이란 주식은 어땠어요? 이 장기간 차트를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이래서 오히려 더 장기 투자를 하기가 애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라고 뭐 사람 심리 다 똑같잖아요. 오르면 팔고 싶고 내려도 팔고 싶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다시 사기에도 부담스럽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또 팔고 싶어져서 결국 장기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종목, 저에겐 바로 이 애플이란 주식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자율을 한껏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에겐 삼성전자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SCHD 이런 주식들이 저에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해요. 앞으로 금리 인하, 피벗 기대감까지 고려해 본다면 또 기술주들이 머지않아 비상하는 날이 또 찾아오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애플이란 주식이 없으면 또 굉장히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뭐 QQQ 같은 이런 기술 ETF 가 없는 사람들한텐 어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3 돈나무, 애플, 이 삼성전자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SCHD 이런 주식들처럼 앞으로도 무럭무럭 키워나갈 심산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 사유야 정말 말씀드릴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뒤늦게야 투자 결정을 하게 됐는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애플의 생태계를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은 불경기, 이런 침체에서도 실적 선방하는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냥 재지 말고 너가 삼성전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SCHD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는 것처럼 그냥 재지 말고 애플도 모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테크 주식에 투자하기 싫어한다는 그 워렌 버핏조차 애플을 매수했고 또 그 애플의 투자 비중이 전 종목을 통틀어서 1위로 자리 잡고 있죠. 결국 워렌 버핏도 애플의 생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 기술주로 보진 않았겠죠.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에 큰 위험이 다가오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회사는 딱 3개라고. 아마존, 애플, 알파벳. 다 A로 시작하죠. 근데 이 3개의 회사를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을 한번 가둬두기 시작하면요, 그 고객들이 쉽사리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이 기업들의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1등 비결이고 성장 동력 같습니다. 무서운 점 같아요. 그동안 애플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잠재력이 가늠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주식, 이 주가의 한계점을 좀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칼로 물 베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지금껏 성장해와서 마침내 기술주의 최고 정점을 찍은 주식이 바로 이 애플이란 주식인데요. 앞으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전히 성장성이 넘쳐나죠. 최고의 기술 회사에서 진정한 대기업으로 계속 탈바꿈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보면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애플페이예요. 애플페이가 바로 그 증거죠. 물건을 살 때도 보면은 애플페이로 요새 결제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시거든요. 이게 정말 애플 생태계의 무서운 점 같아요. 한 번 들어온 고객은 그것에 적응이 돼서 쉽사리 이탈하질 않습니다. 이탈할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충성 고객, 평생 고객이 된다는 거죠. 애플의 충성 고객들, 평생 고객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매일매일 이 아이폰을 사용을 하면서 카톡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출근길에 아이폰으로 애플페이 결제를 해서 커피를 사 마십니다. 그 커피를 샀으니까 또 노래를 들어야 되겠죠. 출근길에. 또 귀에 갖다 대는 건 뭐예요? 네, 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에요. 애플의 에어팟을 귀에 꼽습니다. 그리고는 또 손목에서 알람이 울려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냐고 또 시계가 물어보네요. 시계를 보니까 또 애플워치예요. 자, 이제 진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아니 근데 차가
애플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애플 생태계의 무서운 점이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이래서 애플이 항상 어떤 시장에 뛰어들고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현대카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때요? 애플페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죠. 또 에어팟이 이제 무선 이어폰 시대를 열었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이제 지금 애플이 또 VR 기기에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VR 시장이 과연 언제쯤 성장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애플이 언제쯤 VR 제품을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킬까, 박차를 가할까, 이런 걸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간혹 애플이 또 이제 은행업까지, 이제 아마 요즘 애플페이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은행업까지 진출한다, 뭐 애플뱅크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소문이 자자한데, 개인적으로 애플이 은행까지 진출할 것 같진 절대 않고요. 이 핀테크 쪽은 확실히 좀 장악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의 제재가 심한 뭐 은행업까지 진출은 안 할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괜한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핀테크 쪽을 노려보겠죠. 어쨌든 오늘 저의 제3 돈나무 애플이란 주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삼성전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SCHD, 애플, 이런 정말 멋진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은 주가도 성장하면서 배당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자율 내가 높여가야죠. 어쨌든 4월 보너스 배당 받으신 분들 정말 다들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게 현명하게 장기 투자로, 특히 배당 성장주의 장기 투자로 정말 진정한 노후 대비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슉.